정년 퇴직 후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68세의 김만수 씨는 맞벌이 중인 딸의 부탁으로 초등학생 손자 지우를 돌보게 된다. 처음엔 평화롭던 일상이 손주의 이상한 행동과 말투로 인해 점차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의 방에서 발견한 한 장의 그림과 녹음 파일. 그 안엔 상상도 못한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결국 경찰에 전화를 건다.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김만수는 68세, 서울 외곽의 아파트에 혼자 산다. 40년간 공무원으로 일하다 정년 퇴직을 맞은 날, 그는 퇴직식에서 받은 꽃다발을 들고 집에 돌아온다. 집은 조용하고 냉장고엔 반찬이 몇 가지뿐이다. 이제 정말 끝났구나. 며칠 후 딸 지영이 손자 지우를 데리고 찾아온다. 지영은 이혼 후 맞벌이 중이다. 아빠, 지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학원 끝나고 집에 혼자 있는 게 걱정돼서요. 만수는 망설인다.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은데. 하지만 지우가 다가와 팔을 감싸며 말한다. 할아버지랑 놀고 싶어요. 그 말에 만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인다. 그래, 우리 지우랑 놀아보자. 처음엔 모든 게 평화롭다. 지우는 블록을 쌓고 만수는 함께 그림을 그리며 시간을 보낸다. 하지만 며칠 후부터 지우는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한다. 할아버지, 엄마는 나를 싫어해. 그래서 그 아저씨가 나한테 말 걸어. 만수는 웃으며 넘긴다. 무슨 소리야, 엄마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지만 지우는 고개를 젓는다. 그 아저씨는 엄마가 없을 때만 와요. 만수는 찜찜한 기분을 감추며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는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한다. 지우의 말이 머릿속을 맴돈다. 그 아저씨는 엄마가 없을 때만 와요. 김만수는 지우가 학교에 간 사이 방 청소를 하기로 한다. 책상 위엔 색연필, 공책, 블록 조각들이 흩어져 있고 서랍은 반쯤 열려 있다. 그는 서랍을 정리하다가 한 장의 그림을 발견한다. 엎어 용지에 그려진 그림은 평범하지 않았다. 그림 속엔 검은 실루엣의 남성이 서 있고 그 앞엔 울고 있는 아이가 있다. 아이의 눈은 푸르게 칠해져 있고 손엔 피처럼 붉은 선이 번져 있다. 그림 아래엔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다. 말하면 안 돼. 그 아저씨가 화내. 만수는 그림을 들고 한참을 바라본다. 이게 그냥 장난인가? 그는 휴대폰으로 그림을 찍고 딸 지영에게 전송한다. 잠시 후 지영에게서 답장이 온다. 요즘 애들 다 그래요. 유튜브 보고 따라 그리는 거예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만수는 납득하지 못한다. 그림 속 인물은 지우가 그린 것 같지 않다. 선이 거칠고 감정이 불안정하다. 그는 그림을 다시 접어 서랍에 넣는다. 말하면 안 돼. 그 아저씨가 화내. 그날 저녁 지우는 평소보다 말이 없다. 밥을 먹으며도 눈을 자주 깜빡이고 만수의 눈을 피한다. 지우야, 오늘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니? 지우는 고개를 젓는다. 아니요. 그냥 피곤해요. 만수는 묵주를 손에 쥐고 지우의 방 앞에 조용히 앉는다. 지우는 자면서 중얼거린다. 그 아저씨 오지 마요, 오지 마요. 만수는 숨을 멈춘다. 그는 조용히 방 문을 열어본다. 지우는 이불을 꼭 끌어안고 있다. 그
그의 얼굴엔 땀이 맺혀 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한다. 이건 그냥 상상이 아니야. 다음 날 만수는 문구점에서 작은 녹음기를 하나 산다. 지후의 책상 아래에 몰래 설치하기 위해서다. 그는 자신도 이해할 수 없는 불안에 휩싸여 있다. 혹시라도. 그날 밤 그는 다시 그림을 꺼내어 바라본다. 검은 사람, 울고 있는 아이, 피 묻은 손. 그리고 그 문장. 말하면 안 돼. 그 아저씨가 화내. 만수는 묵주를 꼭 쥐며 중얼거린다. 지후야, 할아버지가 널 지켜줄게. 김만수는 아침부터 마음이 불편하다. 지우는 평소처럼 학교에 갔지만 어제 밤의 중얼거림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그 아저씨 오지 마요. 그 말은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만수는 지우의 방으로 들어가 책상 주변을 살핀다. 서랍을 열고 책을 옮기고 블록 상자를 들어 올리다가 책상 아래 구석에서 작은 녹음기를 발견한다. 검은색, 손바닥만 한 크기의 녹음기. 만수는 조심스럽게 버튼을 눌러 재생한다. 처음엔 아무 소리도 없다. 그러다 지우의 목소리가 들린다. 오늘은 엄마가 늦게 와요. 그 뒤엔 낮고 낯선 남자의 목소리가 이어진다. 좋아. 그럼 우리끼리 놀 수 있겠네. 비밀이야. 할아버지한테 말하면 안 돼. 만수는 숨을 멈춘다. 지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한다. 싫어요. 하지 마세요. 남자는 웃는다. 왜? 너 좋아하잖아. 지난번에도 웃었잖아. 녹음은 끊겼다. 만수는 손에 녹음기를 쥔 채 거실로 나와 묵주를 꼭 쥔다. 이게 뭐야? 그는 다시 녹음기를 재생한다. 지후의 목소리는 점점 더 불안정하다. 숨소리가 거칠고 말이 끊긴다. 할아버지 도와줘. 만수는 딸 지영에게 전화를 건다. 지영아, 너 지후 방에 녹음기 둔 적 있어? 지영은 짜증을 낸다. 아빠, 또 왜요? 녹음기요? 지후가 장난으로 쓰는 거예요. 유튜브 따라하는 거라고요. 그게 아니야. 이상한 목소리가 들려. 남자 목소리. 지영은 한숨을 쉰다. 그건 아마 지우가 흉내낸 거예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만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는다. 그는 녹음기를 다시 들어본다. 남자의 목소리는 익숙하다. 지영이 통화할 때 들었던 목소리와 비슷하다. 그는 지영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떠올린다. 그 사람, 그 남자. 그날 밤 만수는 지우에게 묻는다. 지우야, 너 그 아저씨랑 무슨 얘기했니? 지우는 고개를 숙인다. 말하면 안 돼요. 그 아저씨가 화내요. 할아버지한테 말해도 돼. 할아버지는 널 지켜줄 수 있어. 지우는 눈물을 흘린다. 그 아저씨는 엄마가 없을 때만 와요. 나한테 이상한 거 시켜요. 만수는 지우를 꼭 안는다. 괜찮아. 이제 할아버지가 있으니까. 그는 결심한다. 내일 CCTV를 설치하겠다고. 김만수는 다음 날 아침 지우가 학교에 간 틈을 타 근처 전자상가에서 소형 CCTV 세트를 구입한다. 요즘은 USB만 꽂으면 자동 녹화돼요. 설치도 간단합니다. 점원이 설명하는 동안에도 만수의 머릿속엔 녹음기 속 남자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다. 비밀이야. 할아버지한테 말하면 안 돼.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거실, 주방, 복도, 그리고 지우의 방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한다.
지우가 눈치채지 않도록 책장 뒤, 액자역, 천장 모서리에 조심스럽게 숨긴다. 이제 지켜볼 수 있어. 며칠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우는 평소처럼 학교에 다녀오고 지영은 바쁘게 출근하고 퇴근한다. 만수는 매일 밤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지만 별다른 이상은 없다. 그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한다.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그러던 어느 날 지우가 학교에서 돌아온 뒤 지영은 외출을 한다. 아빠, 오늘 저녁 약속 있어서 늦어요. 지우 좀 부탁드려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걱정 마. 내가 있으니까. 지우는 방에서 혼자 블록을 쌓고 있다. 만수는 거실에서 묵주를 쥐고 앉아 있다. 그 순간 복도 CCTV의 움직임이 감지된다. 만수는 노트북을 켜고 실시간 화면을 확인한다. 지우의 방 문이 열리고 낯선 남자가 조심스럽게 들어온다. 남자는 검은 모자를 쓰고 후드티를 입고 있다. 그는 문을 닫고 지우에게 다가간다. 오늘은 좋은 날이야. 엄마는 없지? 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블록을 멈춘다. 남자는 그의 어깨를 잡고 속삭인다. 우리끼리만 아는 놀이야. 비밀이야. 만수는 화면을 보며 손이 떨린다.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니야. 그는 녹화 버튼을 눌러 USB에 저장한다. 남자는 지우에게 무언가를 보여준다. 작은 상자, 안엔 이상한 인형과 칼 모양의 장난감. 지우는 눈을 감고 고개를 젓는다. 싫어요, 하지 마세요. 만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다. 안 돼. 지금 당장. 그는 지우의 방으로 달려간다. 문을 열자 남자는 놀라며 뒤로 물러선다. 아버님이시죠? 저는 지영 씨 친구인데. 만수는 말없이 지우를 끌어안는다. 지우야, 괜찮아. 할아버지가 왔어. 남자는 당황하며 방을 나간다. 만수는 그를 막지 않는다. 대신 USB를 손에 쥐고 경찰서를 떠올린다. 이제 끝까지 가야겠어. 김만수는 USB를 손에 쥐고 경찰서로 향한다. 지우는 학교에 있고 지영은 아직 퇴근 전이다. 그는 묵주를 주머니에 넣고 조용히 파출소 문을 연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젊은 경찰관이 응대한다. 만수는 USB를 꺼내며 말한다. 이걸 좀 봐주세요. 우리 손자가 이상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경찰은 영상을 재생한다. 지우의 방, 낯선 남자, 속삭이는 목소리. 경찰관의 표정이 굳어진다. 이 남자 누구십니까? 딸의 남자친구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우가 무서워합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일단 아동보호팀에 전달하겠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진 않네요. 직접적인 폭행이나 학대 장면은 없어서. 만수는 분노한다. 그럼 아이가 울고 싫다고 말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까? 경찰은 조심스럽게 말한다. 아동의 진술이 중요합니다. 아이와 직접 면담을 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지영에게 모든 걸 털어놓는다. 녹음기, 그림, CCTV, 경찰 신고. 지영은 충격에 빠진다. 아빠 왜 나한테 먼저 말 안 했어요? 말했잖니. 그림 보여줬을 때, 녹음기 얘기했을 때 너는 다 무시했어. 지영은 눈물을 흘린다.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줄 몰랐어요. 나한테는 다정했어요. 만수는 묵주를 꺼내며 말한다.
다정한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야. 지후가 무서워했잖아. 며칠 후 경찰은 연락을 해온다. 김만수 씨 영상 속 남성 전가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만수는 숨을 멈춘다.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경찰은 지후와 면담을 진행한다. 지후는 처음엔 말을 하지 않지만 만수가 옆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연다. 그 아저씨는 나한테 이상한 거 시켜요. 엄마가 없을 때만 와요.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김만수 씨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수는 묵주를 꼭 쥐며 말한다. 그 아이는 말하고 싶었는데 아무도 안 들어줬어요. 며칠 후 김만수는 경찰서에서 연락을 받는다. 김만수 씨 영상 속 남성 전가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그 말에 만수는 숨을 멈춘다. 그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왔어요. 경찰은 지우와의 면담을 통해 추가 진술을 확보했고 지우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 아저씨는 엄마가 없을 때만 와요. 나한테 이상한 거 시켜요. 만지기도 하고. 경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네요. 김만수 씨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만수는 지영을 불러 모든 사실을 전한다. 지영은 처음엔 믿지 못한다. 아빠,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일 리 없어요. 나한테는 정말 다정했어요. 만수는 묵주를 꺼내며 말한다. 다정한 사람이 다 좋은 사람은 아니야. 지후가 무서워했잖아. 지영은 눈물을 흘린다. 그 사람이 나한테는 가족처럼 대해줬어요. 지후한테도 잘했어요. 난 몰랐어요. 만수는 조용히 말한다. 그건 몰랐던 게 아니라 외면한 거야. 경찰은 지영에게도 조사를 시작한다. 아동 방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설명에 지영은 충격을 받는다. 저는 그냥 혼자 키우기 힘들어서 그 사람이 도와준다고 해서. 경찰은 단호하게 말한다. 아이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이유는 없습니다. 지우는 임시보호기관으로 위탁된다. 만수는 그날 밤 지우의 방을 정리하며 그가 그린 그림들을 다시 꺼내본다. 검은 사람, 울고 있는 아이, 피 묻은 손, 그리고 그 문장. 말하면 안 돼. 그 아저씨가 화내. 그는 묵주를 꼭 쥐며 중얼거린다. 지우야, 할아버지가 너무 늦었구나. 그의 눈엔 눈물이 맺힌다. 이제라도 널 지킬게. 며칠 후 경찰은 지우의 학교와 주변 CCTV를 통해 남자의 출입 기록을 확보한다. 그는 지영이 없는 시간에 반복적으로 집을 드나들었고 지우에게 접근한 정황이 명확했다. 지영은 결국 남자와 결별한다. 아빠, 나 정말 몰랐어요. 지우한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만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본다.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다. 하지만 지우는 상처를 받았어. 지영은 고개를 숙인다. 지우를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요? 만수는 단호하게 말한다. 지우가 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지금은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야. 지우는 임시보호기관으로 위탁되었다.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낯선 상담사와 함께 기관 차량에 올라탄다. 만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본다. 지우는 창밖을 보며 묵묵히 손을 흔든다. 만수는 그 손짓이 너무 작고 너무 조용해서 가슴이 무너지는 듯한 고통을 느낀다. 지영은 경찰 조사와 아동보호기관 면담을 받는다. 그녀는 진술서에 눈물을 흘리며 적는다.
저는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사람은 도와준다고 했고 저는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우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경찰은 아동방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지영은 충격에 빠진다. 저는 아이를 해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너무 외로웠어요. 만수는 상담실에서 지영과 마주 앉는다. 그녀는 눈이 퉁퉁 부어 있다. 아빠 나 정말 몰랐어요. 지우가 그렇게 말했는데도 그땐 그냥 상상이라고 생각했어요. 만수는 묵주를 손에 쥐고 말한다. 지우는 말했어. 그림으로, 목소리로, 눈빛으로. 근데 우리 둘 다 못 들었지. 지영은 고개를 숙인다. 그 사람 다시는 안 만날게요. 지우를 다시 데려올 수 있을까요? 만수는 조용히 고개를 저으며 말한다. 지우가 원할 때까지 기다려야 해. 지금은 내가 지켜야 할 사람이야. 며칠 후, 만수는 보호기관을 찾아간다. 지우는 상담실에서 조용히 앉아 있다. 그는 만수를 보자마자 눈을 크게 뜬다. 할아버지. 만수는 다가가 지우의 손을 잡는다. 지우야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알아챘어.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 아저씨는 이제 안 와요? 응. 이제 절대 못 와. 경찰이 데려갔고 엄마도 그 사람 안 만날 거야. 지우는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럼 나 집에 가도 돼요? 만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한다. 조금만 더 있다가 할아버지가 너랑 같이 살 수 있게 준비하고 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할아버지랑 살면 안전할 것 같아요. 만수는 그 말에 눈물이 핑 돈다. 그래. 우리 둘이 다시 시작하자. 봄이 왔다. 벚꽃이 피고 공원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진다. 김만수는 작은 전셋집으로 이사했다. 지우는 보호기관에서 퇴소해 만수와 함께 살게 되었다. 법적 보호자 신청이 승인되었고 지영은 일정 기간 면접 제안을 받았다. 아침 7시 만수는 도시락을 싸고 지우는 책가방을 챙긴다. 할아버지, 오늘은 김치볶음밥이에요? 응, 내가 좋아하잖아. 지우는 웃으며 말한다. 할아버지 요리는 진짜 최고예요. 학교까지 가는 길, 둘은 손을 잡고 걷는다. 지우는 길가의 벚꽃을 보며 말한다. 할아버지, 이 꽃은 예전엔 혼자 봤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인다. 이젠 같이 보자. 매년 봄마다. 집으로 돌아온 만수는 지우의 방을 정리한다. 책상 위엔 새로 산 색연필, 공책, 그리고 묵주가 놓여 있다. 그는 묵주를 손에 쥐고 창밖을 바라본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구나. 그날 저녁 지우는 그림을 그린다. 이번엔 밝은 색으로 웃고 있는 아이와 벚꽃나무. 그림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다. 할아버지랑 봄을 걷다. 만수는 그 그림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진다. 지우야 고맙다. 지우는 말한다. 할아버지가 나 지켜줘서요. 며칠 후 지영은 상담사와 함께 면담을 요청한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그녀를 바라본다. 엄마.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인다. 나중에 다시 이야기해요. 만수는 지우에게 묻는다. 괜찮겠니? 지우는 말한다. 조금씩 괜찮아질 것 같아요. 밤이 되면 둘은 함께 책을 읽는다.
지우는 만수의 무릎에 기대어 말한다. 할아버지, 나 이제 무섭지 않아요. 만수는 묵주를 쥐며 속삭인다. 그래. 넌 이제 지켜졌으니까. 창밖엔 벚꽃이 흩날린다. 그리고 조용한 봄밤이 시작된다.